우리는 환경 호르몬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했고 재료는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로 실험을 했습니다. 암수 모두에게 HCG라는 호르몬을 다리에 주사한 다음 날 아침에 이런 수정란을 얻습니다. 수정란은 발생을 진행해서 이런 포배기까지 진행하고 이후에 낭배기와 신경배기를 거치게 됩니다. 배는 발생을 진행하고 올챙이로 됩니다. 개구리는 실험실에서 사육하고 암수에 호르몬을 주사하고 다음날 알덩어리를 거두면 젤리층에 알이 들어있는데 3% 이것을 3% 시스테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젤리층을 녹인 다음에 알만 실험에 사용합니다. 수정란이 들어있는 배양액 속에 몇 가지 환경 호르몬 물질을 몇 가지 농도로 넣어줍니다. 베노밀이라든지 카벤다짐, BIC, 테부코나졸 이런 물질들을 여러 가지 농도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3일간 배양한 후에 조직학적 분석을 한다든지 성장 분석을 한다든지 분자 생물학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험 내용으로는 정상 올챙이와 기형 올챙이를 형태학적으로 비교하는데요. 3일 배양한 올챙이를 70% 에탄올에 고정하고 외부 형태를 관찰합니다. 기형이 유발된 올챙이는 정상 개체와 비교하고 조직 프레파라트도 비교합니다. 정상 올챙이의 모양입니다. 정상 올챙이는 몸이 곧게 뻗어 있고 지느러미도 잘 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에 멜라닌 색소도 충분히 분포하고 눈의 형태가 뚜렷하고 눈의 수정체도 가운데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소화관은 회전이 여러 차례 보이면서 잘 발달되어 있고 몸에 출혈 등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심장은 배 아래쪽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정상 올챙이와 여러가지 농약성 화학물질로 처리된 올챙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위쪽에 있는 올챙이들이 약품에 고농도로 노출된 것입니다. 약품에 따라 나타나는 독성의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고농도로 갈수록 이 아래쪽이 저농도, 위쪽으로 갈수록 고농도에 노출된 올챙이들입니다. 고농도로 갈수록 성장이 강하게 저해되면서 몸의 축이 뒤틀리거나 몸 전체에 수포가 생기거나 소화관의 발달이 되지 않아서 소화관이 굵고 단순하게 보인다거나 머리 발달이 잘 되지 않아서 머리가 좁다거나 체내에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뚜렷하게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성장 저해입니다. 어떤 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장 저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진은 테부코나졸을 처리한 기형 올챙이를 보여주는데요. 정상 올챙이와 비교할 때 다음의 포인트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몸 길이가 짧아졌는가, 피부에는 수포가 있는가 없는가, 몸의 축이 휘어졌는가 어떠한가, 소화관의 꼬임은 정상인가, 눈은 정상적으로 발달되어 동그랗게 보이는가, 지느러미는 곧게 펼쳐져 있는가, 머리의 폭은 넓은가 아니면 좁은가, 체내에 출혈이 있는가 등을 관찰합니다.
카벤다짐은 베노밀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대사산물 중 하나입니다. 초기 배 시기에 카벤다짐에 노출된 올챙이는 실험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반대로 기형 발생률은 증가합니다. 기형 발생 양상은 눈 발생 이상, 좁은 머리, 꼬리 굴절, 눈과 복부의 수정과 소화관 형성 부전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카벤다짐이 척추동물 발생에서 신경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BIC라고 하는 물질도 베노밀이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대사산물 중 하나입니다. 베노밀이 쪼개져서 카벤다짐과 BIC로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물질에 노출된 올챙이도 역시 실험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와 같이 생존율이 떨어지고 기형 발생률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기형 발생 양상은 눈 발생 이상, 그리고 지느러미의 이상, 소화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소화관 형성 부전, 그리고 머리 끝이 뭉툭해지는 현상, 그래서 이 물질도 뇌신경의 발달을 저해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부코나졸도 농약의 일종으로 이 물질에 노출된 올챙이도 역시 실험물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생존율이 이와 같이 떨어지고 기형 발생률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기형 발생 양상은 몸에 수포를 일으키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빈약해서 표피의 색이 연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심장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내 출혈이 나타납니다. 머리에는 안구가 가운데로 모이는 안구 위치 이동이 있고 몸 전체에 수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형 관찰을 한 후에는 조직학적 관찰을 하는데요. 이 사진들은 올챙이의 정상적인 조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상 조직은 이 사진과 같은 상태를 나타내야 됩니다. 조직 사진 4개 중에 이 첫 번째 것은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 올챙이의 정상 조직을 눈과 뇌가 보이는 준위에서 자른 것입니다. 뇌에는 신경세포들 간의 결합이 긴밀해서 빈 공간이 안 보이고 축삭돌기들이 이렇게 연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축삭돌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축삭돌기들이 모인 연한색 부분과 진한색의 이 신경세포체 모임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눈은 수정체와 여기가 수정체입니다. 수정체와 이 망막층의 발달이 잘 되어 있고 시신경도 뚜렷합니다. 여기가 시신경입니다. 이번 표본은 척수와 척삭, 여기가 척삭, 여기가 척수, 척수와 척삭 그리고 체절이 이렇게 보이는 몸통 가운데 위치에서 자른 것입니다. 척삭은 채축이 구부러지는 경우에도 척삭 단면에는 뚜렷한 변화를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등쪽 근육에 발달하는 체절, 등 쪽의 근육으로 발달하는 이 체절은 세포 간 결합이 긴밀해서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간엽 조직은 중배엽성의 느슨한 조직인데요. 이 조직에서는 변화를 찾기 힘듭니다. 3번 표본은 올챙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장인 요 전신관과 소화계가 잘 보이는 준위에서 자른 것입니다. 복부의 중앙부에 해당합니다. 전신관은 복잡한 관으로 잘 발달되어야 되고 발생 초기에 세포 내에 가득 차 있던 난황과립이 발생에 모두 이용되어서 세포 속이 투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간은 여기인데요. 조직의 밀도가 높고 색소나 담즙 유출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소화관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튜브로 나타납니다. 4번은 심장의 위치에서 자른 표본입니다. 눈과 배 사이의 위치에 심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위쪽에 이 더 얇은 이 심방이 이렇게 나타나고 두 개의 심방이 나타나고 아래에 하나의 두꺼운 심실이 나타납니다. 심장 둘레에는 이렇게 위심낭이라고 하는 막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심강이죠. 이 공간은. 그리고 심장 속에 자잘하게 보이는 이 입자는 적혈구입니다. 개구리의 혈액은 90% 이상이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고 모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적혈구는 좁은 모세혈관을 자유롭게 통과하기 쉽도록 적혈구 발생 후기에 핵을 배출해버려서 적혈구에 핵이 없습니다. 성숙한 적혈구에는 핵이 없는데 개구리의 성숙 적혈구에는 핵이 있는 것이 우리랑 다릅니다. 이러한 적혈구가 심장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정상 조직입니다. 앞에서 배운 정상 올챙이의 조직을 참고하여 비정상 올챙이의 조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상 올챙이와 비정상 올챙이 조직을 비교하는 포인트는 눈의 경우에는 수정체와 망막세포층의 발달 상태, 망막색소 세포층이 박리되었는가, 즉 망막 박리가 있는가, 망막층과 수정체 사이의 공간을 수정체 방이라 하는데 이 수정체 방이 뚜렷한가 등을 살핍니다. 심장은 심방과 심실의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 심장 내의 혈구 밀도를 관찰합니다. 간은 간 조직의 밀도는 조밀한가, 그리고 과도한 색소나 담즙 유출은 없는가 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몸통 중심의 근육은 조밀한가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라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정상 조직이고 바깥쪽에 오른쪽의 비정상 조직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신경관인데요. 신경관은 정상 조직은 푸르게 염색된 이 신경세포들의 결합이 조밀한 반면에 비정상 조직의 신경관 세포들의 그 결합은 느슨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느슨한 결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눈인데요. 분홍색의 수정체와 여러 개의 망막층이 뚜렷하고 망막세포층이 이 검게 보이는 망막색소층, 망막층 이렇게 이 두 층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색소층과 망막층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정상 눈은 수정체의 발달이 일단 불분명하고 망막세포층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색소세포층과 이 색소세포층과 망막이 분리되는 망막 박리 현상이 나타나고 수정체 아래에 이 공간 보입니까? 이 공간이 수정체 방인데요. 이 수정체 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양서류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신장의 형태로서 단면이 이렇게 고리 모양인 전신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전신관은 복잡한 고리의 단면을 나타내며 세포 하나하나는 투명한 포를 하나씩 보입니다. 비정상 전신관은 관의 단면이 이와 같이 커지거나 그 수가 줄어들고 세포 내에 투명한 포 대신 난황 성분이 관찰됩니다. 네 번째 사진은 등 쪽을 달리는 근육으로서 근육세포들은 서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이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정상 조직에서는 근육세포들이 서로 느슨하게 결합돼서 퍼져 있습니다. 간극이 벌어져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간 조직의 밀도는 이와 같이 조밀한지 확인하고 주변 조직에 녹색의 담즙 유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서류의 배를 발생 초기에 테부코나졸로 처리했을 때 조직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눈에서는 수정체가 제대로 발생했지만 수정체 뒤의 공간, 즉 수정체 방이 없고 망막층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막색소층, 이 부분 망막색소층과 망막층이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줄어들어 있고 이와 같이 쪼그라져 있습니다. 줄어들어 있고 심장 내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적혈구의 수가 빈약합니다. 다음 간 조직인데요. 간 조직의 발달도 비정상적으로 느슨하고 간 조직의 그 밀도가 지금 사진에서 보면 느슨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성글게 보입니다. 다음 척삭입니다. 척삭 좌우에 배열된 것이 바로 이 등 쪽을 달리는 근육인데요. 이 등 쪽을 달리는 근육은 보시다시피 세포간 결합이 느슨해서 이 가장자리를 보시면 세포간 결합이 느슨해서 일부 세포가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독성 물질에 노출된 배의 발생 도중에 그 조직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정상 조직에 대한 비정상 조직의 상태를 실험 보고서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정상 조직의 현미경상을 그림으로 여기에 나타내고요. 그리고 비정상 조직의 현미경상도 그림으로 여기에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둘을 비교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 조직의 눈은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의 상태가 어떠어떠한 반면 비정상 조직의 눈은 어떠하다의 식으로 적어주고 또한 어느 부분이 정상 조직에서는 상태가 어떠한데 비해서 비정상 조직의 상태는 어떠하다의 식으로 비교하여 적어주면 됩니다.